안녕하세요. 재능기부아재 티지언클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세 번째 주제, 바로 직무 관련 그 세 번째 내용으로 능력과 역량을 반영한 최적화된 직무 선정이란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입으로 1000명이 입사하면 과장 진급 때까지 반 이상 퇴사하고 부장 진급 때까지 10%가 남고 임원 승격 시까지 1%가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오래 생존하는 사람이 최종 승자라는 말도 있고, 한 직장에서 사원에서 임원까지 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어서 임원을 직장의 꽃이라고 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직장인으로서 오래 살아남았다는 것은 특정 직무에서 꾸준히 많은 성과와 업적을 만들어 왔다는 것을 뜻하며, 그 이면에는 그 사람이 직무 역량에 최적화된 인재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준생 여러분, 본인이 소유한 능력과 역량을 기준으로 과연 어느 직무에 지원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느 직무가 본인 평생의 업으로 가장 최적화된 직무일까요? 직군과 직무를 논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직종도 중요한 선택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종은 가능한 자신의 전공과 유관된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 유명 화학회사는 화학, 화공 전공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며 사내 일반 관리직마저도 전공과 무관하게 화학 계열 전공자들을 선발하여 배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회사는 역량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회사이며 당연히 해당 전공자가 채용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전공에 맞는 직종과 직군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요즘처럼 취직이 어려운 때 자신의 입맛에 맞게 골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전공을 최대한 살리되 여의치 않다면 전공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도 지원 가능한 직종, 직군 내에서 자신의 역량과 궁합이 맞는 직무를 목표로 지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상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직종의 선정에 있어서 해당 직종의 미래지향적인 가치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또 대기업에 지원할 것인가, 중견 또는 중소기업에 지원할 것인가 여부도 중요한 의사결정상 변수입니다. 이는 별도의 기회에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급여, 복리후생 등 여러 근무 조건에서 대기업이 우선적으로 선호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예외적인 부분도 있으므로 이는 일반적 상황을 전제로 판단할 내용은 분명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반면 앞서 직무 관련 두 편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회사는 채용 절차를 통해 지원자를 해당 직무에 최적화된 인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입사 경쟁이 심하고 뛰어난 지원자가 많을수록 본인이 보유한 중요 역량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무들을 찾아 지원하든지, 최상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능력과 역량이 해당 업무 수행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지원해야 탈락 가능성을 낮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과정까지 마친 뛰어난 인재라고 하더라도 학문을 배우고 졸업하는 것이어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특정 전문 직군들을 제외하면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후 수행하게 될 업무 대부분들은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우가 많지 않으며, 오히려 OJT나 직무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것을 익히면 누구든지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능력들은 경험과 경력이 조직 내에서 실전을 통해 쌓여가면서 직무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후 빛을 발휘하게 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평사원의 경우 회사에서 입사 초기에 수행하게 되는 대부분의 일들은 다양한 역량들을 더 필요로 하며, 그런 역량들을 갖춘 인재들이 더 중시되고 오히려 빛을 더 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두 편은 우선 직무들을 특정 능력, 특히 전공의 중요도에 따라 분류해 본 것이며, 전문직, 준전문직, 그리고 일반직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동도표의 활용 목적은 최종 지원 직무를 확정하기 전에 본인이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직무가 자신의 능력, 전공, 스펙 및 역량과 연관성이 높은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라고 하는 것이며, 특히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능력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본인의 희망 직무를 차선책으로 변경하는 것이 최선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도표에서 본인의 희망 직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당 직무가 어떤 직군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직이면 최우선 조건은 전공 또는 경험입니다.
준전문직이라면 전공과 경력이 중요하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은 아닙니다. 동일 전공이 아니더라도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차별적 능력과 역량이 있다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직이라면 전공과 같은 스펙보다도 개인의 역량이 성공 취업에 더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는 직무입니다. 오히려 자소서, 인성검사 및 면접의 결과가 합격 여부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해당 직무에서 요구하는 필수 스펙과 본인의 스펙을 비교하고 본인이 지원 가능한 직무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의 과정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해당 중요 필수 직무 역량과 본인의 역량을 비교하여 본인이 해당 직무에 최적화된 역량을 보유한 인재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프로세스를 통해 희망 직무의 적합성 평가가 긍정적일 경우에는 해당 희망 직무를 목표로 채용회사별 지원 전략을 세우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정적이거나 많이 부족하여 취업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신다면 차선책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도표는 그 차선책을 찾기 위해 동일한 내용을 재분류한 것입니다. 개별 직무별 요구 조건은 같지만 직무 구분을 직군별로 대분류하고 이를 다시 직무별로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받게 될 직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두 번째 편에서 누차 강조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직군 역시 여러분들이 회사 내 부서 이동을 하게 될 때나 타 회사로 이직하게 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직직자로 승격되기 이전 팀원 신분일 때는 부서 이동을 하더라도 동일 직군 내 다른 직무로 이동해서 수행하게 되며 직군을 벗어나 다른 직군의 직무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는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직군 역시 직무 선정 시와 같이 결정해야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일 직군 내 모든 직무들이 동일한 수준의 능력과 역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특정 희망 직무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동일 직군 내에서 요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무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차선책이라는 것이 오늘 본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회사 내에서 경력이 쌓이고 부족했던 능력들이 보강되고 보통 이상의 업적을 쌓아왔다면 당장은 어렵더라도 추후 인사이동을 통해 여러분들이 원하던 직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동일 직군의 부서들은 동일 임원 아래 조직화되어 있을 것이며 해당 임원 휘하에서 역량과 실적을 인정받게 되면 추후 인사이동 시점에 더 좋은 직무로 보직 변경을 희망할 수 있으며 이를 상사들이 동일 직군 내 이동이라면 상대적으로 쉬운 의사결정이므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해외 영업이 본인의 희망 직무이고 성격은 활달하고 외향적임에도 영어 실력이 부족하고 무역 실무에 능통하지 않은데 이번 채용 시 그 직무의 지원자들도 많아 현실적으로 당장 그 해당 직무로 지원이 어렵다면 같은 직군 내 다른 직무, 즉 영업 지원, 영업 관리 등에 지원하여 입사 후 근무를 통해 부족한 능력들도 보완하고 어학 및 실무에 대한 공부를 통해 본인의 능력과 역량을 향상시키고 이를 입증시켜줄 근거들을 꾸준히 준비한다면 추후 인사이동의 기회가 왔을 때 해외 영업 직무로의 이동을 상위 책임자에게 요청하여 추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조언을 한다면 본인이 1차적으로 지원하게 될 직무를 선정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과 향후 인사이동 시 희망 직무로의 이사이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자기소개서의 지원 동기 및 입사 후의 포부 내용에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합격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도표의 나머지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역량들 중 직무별로는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을 요구하는 역량들로 주요 인성, 인재상, 문제 해결 역량, 의사소통 역량, 정보처리 역량과 창의성이 있습니다. 인성은 조직의 일원으로 생활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는 필수 조건이며 이는 면접 전 인성검사, 직무 면접 등을 통해
채용 과정상 필터링이 될 것입니다. 해당 인성들은 영양편 제2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편에서 설명드린 인재상은 회사별로 요구되는 내용이 상이하므로 지원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확인을 하셔야 할 내용이며, 많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본다면 열정, 적극성, 윤리성, 사회성 등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재상은 서류 전형에서 임원 면접 시까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제 해결 역량이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사고를 하는가, 전략적 사고를 통한 해결 역량이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의사소통 역량은 언어적 능력, 해석 능력, 이해력, 상대방에 대한 배려 등 회사의 내외부 고객과의 소통 역량이 얼마나 유연하고 긍정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정보 처리 역량은 인포메이션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 이해하여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로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각각 따로 생각될 수 있는 역량이기도 하지만 문제 해결 역량 수준이 높은 인재라면 세 가지의 역량이 통합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이에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 할지 방향성을 모색하고 내외부적으로 상호협력이 필요한 대상과 협상 및 소통 역량을 통해 해결 방안의 실행 시 그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전략적 사고의 절차를 활용해서 체계적이고 빈틈없이 준비해서 실행할 것입니다. 면접 시 이런 유사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면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역량을 어떻게 활용해서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나갈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면 매우 완벽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역량은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영위하게 될 때 가장 많이 활용하고 성공적으로 활용할 때 가장 많이 인정을 받게 될 수 있는 역량이기도 합니다. 창의성은 직무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이 각기 상이하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된 직무별 요구 역량들은 일부 직무에서는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더라도 해당 직무 수행 시에는 업무 특성상 높은 수준이 요구될 수 있는 역량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부서에서는 열정적이고 활달하면서 대범하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이면서 협상력이 뛰어난 인재가 더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회사의 돈의 흐름과 수입 지출을 관장하고 있는 작은 부서의 경우 정확하고 책임감이 높으며 윤리 역량이 강한 인재이면서 세심하고 침착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신뢰성과 추진력을 갖춘 사원이 최적임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직무의 특성과 개인의 역량과의 조화가 최적화되어야 해당 직무에서의 성과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채용 과정에서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한 스펙과 역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선발하고자 하는 직무에 최적화된 인재를 채용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취업 준비를 하신다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해보면, 첫 번째, 자신의 보유 역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희망 직무의 필수 요구 역량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유 역량과 요구 역량을 비교하십시오. 네 번째는 지원할 직무의 최종 선정 및 차선책의 확보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티지언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